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 3시 반. 창밖은 아직 캄캄한데 문득 눈이 떠져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죠. 다시 잠들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일어나야 하나? 그 찝찝한 기분. 저도 수천 번 겪어봤습니다. 저는 박세훈입니다. 85세. 의사로 60년 넘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이 3만 명이 훌쩍 넘고 그중 새벽에 깨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죠. 젊었을 때는 그냥 좀 자면 되지 했던 잠이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소중해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새벽을 바꿔줄 단 하나의 약속을 드릴게요. 새벽 5시 이전에 눈이 떠져도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대신 5분만으로 뇌와 마음을 깨우는 3가지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따라 하시면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이 달라질 거예요. 조금 전 78세 김영자 할머니를 떠올려 봤어요. 은퇴 후 매일 새벽 4시에 딱 깨서 천장만 바라보며 1시간씩 뒤척이셨대요. 선생님, 내가 이제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꾸셨을 뿐인데 2주 만에 요즘 새벽에 깨도 다시 스르륵 잠이 들어요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뇌는 늙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깨워주지 않으면 잠이 들 뿐이죠.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새벽이 다시 따뜻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실래요? 그 작은 클릭이 제게는 또 한 분의 새벽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뇌를 늙어가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뇌는 사실 잠든 정원과 같습니다. 뿌리는 아직 살아있고 흙은 촉촉한데 그저 햇살과 물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조금만 손길을 주면 어느새 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그런 정원이에요.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살며 깨달은 건 뇌가 나이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워주지 않아서 잠이 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뇌에 작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볼게요. 저는 70세 김순자 할머니를 잊을 수 없어요. 은퇴 후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계셨어요. 같은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시고 같은 길로 장을 보시고 같은 말만 하시죠.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단어가 하나도 안 떠올라요. 그거 뭐였지? 하면서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치매인가 봐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이셨죠. 그때 할머니의 눈빛을 보니 그냥 기억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빛이 꺼져가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 앞에서 엄마, 또 까먹었어 라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MRI를 찍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해마,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창고가 28%나 줄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같은 패턴으로 사시면서 뇌에게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 라고 말한 셈이었죠. 우리 뇌는 쓰지 않으면 잘린다는 냉정한 원칙을 따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해요. 마치 정원사가 봄에 마른 가지를 쳐내듯 뇌는 안 쓰는 연결을 싹둑 잘라버려요.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정원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매일 같은 일상만 반복하면 뇌는 이제 필요 없어 하며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기억이 흐려지고 단어가 안 떠오르는 이유예요. 그런데 3개월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계셨어요. 선생님, 제가 자서전 썼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는데 그 미소가 얼마나 밝던지 무엇을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매일 새 단어 3개를 외우고 하루 10분 일기를 썼어요. 그게 다예요. 처음엔 할머니, 이 나이에 뭐 하러 하시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첫 페이지에 오늘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라고 쓰신 순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매일 아침 손주 사진을 보며 오늘은 미소라는 단어를 외워볼까 하시고 저녁엔 오늘 장 봤을 때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웃어주셨어 라고 적으셨죠. 그 작은 행동이 뇌에 새 물줄기를 준 거예요. MRI를 다시 찍어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해막 크기가 21%나 회복됐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글씨가 좀 흔들려도 손끝에서 뇌가 깨어나는 게 느껴져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가 반갑게 손을 흔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조금만 자극을 주면 언제든 깨어난다는 걸요. 할머니는 이제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엄마,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에 오늘 기쁨이라는 단어를 배웠어 라고 대답하시며 웃으신대요. 그 웃음이 뇌를 더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뇌는 근육과 같아요.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사라집니다. 할머니가 하신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새로움을 조금씩 받아들이신 거예요. 새 단어 하나, 짧은 문장 하나. 그게 뇌에 아직 살 일이 있구나 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저는 6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보아왔어요.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리시던 분이 왼손으로 글씨 쓰기를 시작하셨을 때 오른손 떨림이 줄어들었어요. 뇌는 다른 길을 찾아 연결합니다. 의학 용어로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뇌는 평생 재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도 지금 이 순간 나도 해볼까 하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싹이 돋고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 정원에 물 주고 햇살을 비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걸어가 볼까요? 여러분, 뇌가 어떻게 깨어나는지 아시나요? 논리나 지식으로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먼저예요. 뇌는 감동의 불씨를 만나면 그 순간 타오르기 시작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뇌의 가장 강력한 연료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이건 중요해, 이건 기억해야 해 라고 외치는 뇌의 작은 불꽃이에요. 그리고 그 불꽃은 웃음, 사랑, 감동 같은 따뜻한 순간에서 가장 밝게 피어납니다. 85세 박철수 할아버지를 기억해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딸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셨어요. 우리 딸 이름이 뭐였지 하시며 손으로 머리를 쥐어짜시듯 하셨죠. 딸 영희 씨는 문 밖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아빠가 저를 잊어가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도 아팠어요. 가족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기억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니까요. 할아버지 댁에 손주 민준이가 자주 놀러 왔어요. 8살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피아노 앞에 앉는 걸 좋아했죠. 처음엔 할아버지가 건반을 두드리시면 음이 엉뚱하게 나왔어요. 도레미파솔 대신 뚱땅뚱땅 소리만 났죠. 그런데 민준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고양이 춤이야. 그 웃음소리에 할아버지도 따라 웃으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웃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 순간 뇌 속에서 도파민이 폭발했어요. 도파민은 뇌 세포 사이에 이건 소중해 연결해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웃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불시였어요. 매일 10분씩 손주와 피아노를 두드리는 시간이 생겼어요. 처음엔 음계도 안 맞았지만 민준이가 할아버지, 여기 눌러요 하며 손을 잡아주면 할아버지도 따라 하셨어요. 그 손길이, 그 웃음이 뇌에 새로운 다리를 놓아준 거예요. 3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진료실에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딸 영희 씨와 함께요. 할아버지가 딸을 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영희야. 그 한마디에 영희 씨는 눈물을 쏟으셨어요. 의료진도, 저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도파민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도파민은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뇌는 감정적인 사건을 가장 먼저 기억합니다. 오늘 아침 뭐 먹었지는 금세 잊지만 손주가 웃던 그 순간은 평생 남아요. 그게 도파민의 역할이에요. 이건 내 인생에 소중해 라고 태그를 붙이는 거죠. 할아버지의 뇌는 피아노 소리와 손주의 웃음을 통해 이건 잊지 마 라는 신호를 받았어요. 그 신호가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잊혀져 가던 딸의 이름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감정에 약해요. 좋은 의미로 약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 손편지 한 줄, 감동적인 노래 한 소절, 그런 순간들이 뇌에 불씨를 던집니다. 할아버지는 피아노를 통해 그 불씨를 만났고 뇌는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 불씨를 찾을 수 있어요. 웃음, 감동, 사랑. 이 여러분의 뇌를 깨울 거예요. 이제 그 불씨를 어떻게 더 키울 수 있는지. 옥시토신이라는 또 다른 따뜻한 연료를 만나볼까요? 손편지 한 장, 포옹 한 번이 뇌를 어떻게 붙잡아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도파민이 뇌에 불씨를 던진다면 옥시토신이라는 그 불씨를 영원히 붙잡아주는 접착제예요.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뇌 세포 사이를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옹 한 번, 손편지 한 줄, 눈맞춤 한순간이 뇌를 재구성한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본 수많은 사례 중 옥시토신의 힘을 가장 따뜻하게 보여준 분이 바로 82세 이옥순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손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뭐 하러 하시며 망설이셨죠. 하지만 제가 할머니, 사랑한다. 한 줄만 써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엽서에 사랑한다. 3글자를 적으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편지를 읽었대요. 할머니, 나도 사랑해 하며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았죠. 그 포옹 순간 옥시토신이 폭발했어요. 할머니, 뇌 속에서 세포들이 이건 소중해, 연결해 하며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옥시토신은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뇌는 감정적인 유대거를 가장 오래 기억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 사진을 보며 오늘은 고맙다라고 써볼까 하셨어요. 때론 너 웃는 게 제일 예뻐라고, 때론 할머니는 네가 자랑스러워라고요. 그 한 줄 한 줄이 뇌에 접착제처럼 스며들었어요. 2개월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기억이 맑아졌어요. 손주 이름은 물론 어제 먹은 반찬까지 다 떠올라요. MRI를 보니 해마 연결이 18%나 강화됐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편지 쓰는 게 뇌에 사랑을 붙이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옥시토신은 도파민과 함께 뇌를 재연결합니다. 도파민이 이건 중요해 라고 불씨를 던지면 옥시토신이 이건
영원히 간직해라고 붙잡아줘요. 할머니의 손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다리였죠. 그 다리가 뇌 세포를 연결하고 기억을 되살리고 삶을 밝혀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어요. 매일 감동적인 영화 10분 보기부터 시작하세요. 눈물 나는 장면에서 멈추고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가족과 함께 웃기도 좋아요. 식사 자리에서 오늘 재밌는 일 있었어 물으며 웃음꽃을 피워보세요. 그리고 손편지 한 줄 쓰기. 사랑해, 고마워, 네가 자랑스러워. 같은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한 줄이 뇌에 옥시토신을 흘려보내고 도파민을 더 키워줍니다. 도파민, 별 옥시토신, 에이꼴솔 뇌 재연결. 이 공식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에게 편지 쓰는 할머니로 불리신대요. 손주가 할머니, 나도 써줄게 하며 답장을 주면 할머니는 그걸 보며 또 웃으세요. 그 웃음이, 그 포옹이 뇌를 계속 붙잡아줍니다. 여러분의 뇌도 그렇게 붙잡힐 수 있어요. 사랑은 뇌를 재구성한다. 는 말, 이제 느껴보실 차례예요. 이제 이 두 연료를 어떻게 새벽에 활용할지 실제 루틴화로 알려드릴게요. 5분만으로 뇌를 깨우는 방법 함께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 새벽에 눈이 스르륵 떠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아, 몇 시지 다시 자야 하는데 하며 손이 저절로 시계로 가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뇌를 완전히 깨우고 불안을 키운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제 새벽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새벽 5시 전에 눈 뜨셨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피하시면 다시 스르륵 잠들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 시계 보기예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이나 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뇌가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76세 최영식 할아버지를 떠올려봐요. 은퇴 후 매일 새벽 4시에 깨시곤 아직 4시 12분이네. 더 자야 해 하며 불안해하셨어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내일 피곤하면 어쩌지 손주 만날 텐데 로 이어졌죠.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코르티솔은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 순간 불안 회로가 작동하고 다시 잠드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침실에서 시계를 모두 치우세요 라고 했어요.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알람만 맞춰 놓으라고요. 처음엔 어떻게 시간을 모르고 자 하시더니 일주일 만에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시간을 모르니까 아직 밤이려니 하고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금방 다시 잠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시계 화면을 뒤집거나 침실 밖으로 치우는 거. 예요. 그 작은 변화가 코르티솔을 막고 뇌를 휴식 모드로 유지해줍니다. 두 번째, 침대에서 뒤척이기. 예요. 눈 뜨고 20분, 30분 넘게 이불 속에서 자야 해 하며 버티는 거요. 71세 박미경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새벽 3시 반에 깨시면 다시 자야지 하며 눈을 꼭 감고 누워 계셨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일 시장 가야 하는데 피곤하면 어쩌지 나이 들수록 잠이 왜 이래 그 불안이 너와 침대 일불 불안한 곳이라는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자극조절법을 어기는 거예요. 침대는 잠과 휴식만 위한 공간이어야 하거든요. 할머니께 20분 넘게 잠 안 오면 과감히 일어나세요 라고 했어요. 거실 소파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 한 모금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라고요. 처음엔 어색하시더니 소파에 누우니 오히려 편안해지더라고요.
10분 만에 다시 잠들었어요 하셨어요. 여러분, 침대에서 뒤척이는 건 뇌의 잘못된 학습기입니다. 대신 일어나서 공간을 바꾸면 뇌가 이제 휴식 시간이라고 알아듣습니다. 세 번째, 물 한 컵 벌컥 마시기. 예요. 목마르다고 냉장고 물을 들이키는 순간 방광이 자극돼요. 그러면 30분 뒤 또 깨게 되죠. 79세. 김태호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새벽에 깨시면 목마르네 하며 물 한 컵을 쭉 마셨어요. 그런데 그게 화장실 행렬을 부르고 잠이 완전히 깨버렸죠. 중의학에서는 새벽 3, 5시를 신장 시간이라고 해요. 이때 신장이 휴식을 취해야 낮 컨디션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깨어나요. 할아버지께 목마르면 입 헹구는 정도로만 하세요 라고 했어요. 작은 컵에 미지근한 물 한 모금만. 그 후로 화장실 갈 일이 줄고 다시 잠들기 쉬워졌어요 하셨어요. 여러분도 물은 한 모금만. 그리고 미지근하게 하세요. 그게 방광을 자극하지 않고 뇌를 진정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 피하시면 새벽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두 이제 새벽에 깨도 두렵지 않아요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대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대체할지 새벽 5분 루틴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루틴이 뇌를 부드럽게 깨우고 다시 잠들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눈 뜨셨을 때 그 세 가지를 피하셨다면 이제는 대신할 수 있는 3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침대 밖에서 어두운 조명 아래서 해보세요. 뇌를 부드럽게 깨우면서도 다시 잠들기 쉽게 만들어주는 제 환자분들이 마법 같아요 하신 방법입니다. 3분만 투자하시면 새벽이 회복의 시간이 돼요. 먼저 숫자 거꾸로 세기 의부터 시작해요. 100부터 0까지 천천히 세보세요. 100, 99, 98 이렇게요. 74세 윤정자 할머니가 처음 해보시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하셨어요. 이 동작은 좌우뇌를 동시에 깨웁니다. 왼쪽 뇌는 숫자를 계산하고 오른쪽 뇌는 리듬을 타죠. 30초만 해도 뇌가 이제 활동 시작하면서도 과도하게 깨지 않아요. 할머니는 세다 보니 불안한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하셨어요. 다음은 알파벳 역순 말하기. 예요. H부터 까지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하, 타, 파 이렇게요. 69세 이종민 할아버지가 웃으며 따라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재미있네요. 이건 집중력과 언어 중추를 자극합니다. 새벽에 머릿속이 복잡할 때 이 역순 말하기가 생각을 정리해줘요. 30초 만에 뇌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말하다 보니 졸음이 스르륵 오더라고요 하셨어요. 이제 감각 집중 54321 명상이에요. 눈 감고 보이는 5가지, 만지는 4가지, 들리는 3가지, 냄새 2가지, 맛 1가지를 느껴보세요. 81세 장수연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해보셨어요. 창문 틈 새어드는 바람소리, 이불의 부드러움, 이렇게 하나씩 세다 보니 불안이 구름처럼 흩어졌대요. 이건 현재로 뇌를 데려옵니다. 60초 만에 뇌가 지금은 안전해 라고 안심하죠. 할머니는 마치 세상이 조용해지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무릎 교차 터치. 예요. 앉아서 왼손으로 오른 무릎, 오른손으로 왼 무릎을 번갈아 터치하세요. 30초만요. 77세 김병철 할아버지가 이게 운동인가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이 동작은 소뇌를 깨워 조정 능력을 높입니다. 좌우 몸이 교차되며 뇌 신호가 왕복해요. 할아버지는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도 안정되더라고요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감사 명상이에요.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속으로 말해보세요. 따뜻한 이불, 가족의 안부, 건강한 몸, 30초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이게 제일 따뜻해요 하셨어요. 감사하면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분비돼 뇌가 포근해집니다. 이 루틴 전체 3분. 끝나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뇌가 이제 휴식 시간이라고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3분 루틴은 제 환자분들이 새벽을 바꾼 비밀 무기예요. 이제 깨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이 루틴을 일상에 어떻게 녹여낼지. 생활 속 자극으로 이어갈게요.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새벽 루틴으로 뇌를 부드럽게 깨웠다면 이제 낮 동안 미세 자극으로 그 불씨를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5분, 10분씩만 투자하는 작은 새로움들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제 환자분들이 뇌가 살아나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신 비결이에요. 뇌는 매일 조금씩 자극받아야 정원이 풍성해지니까요. 첫 번째, 다른 길로 걷기예요. 매일 같은 동네 산책로 대신 오늘은 한 블록 돌아가 보세요. 72세 한상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항상 시장 가는 길만 다녔는데 선생님 말씀 따라 옆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 골목에 핀 작은 꽃, 처음 보는 강아지, 낯선 간판, 그게 뇌에 새지도 만들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뇌에 해마우가 새로운 경로를 그리며 연결을 재구성해요. 할머니는 집에 오니 머리가 맑아지고 저녁에 손주 이야기 더 잘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한 번만 다른 길로 가보세요. 그 길이 뇌에 새 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새로운 카페 가보기예요. 익숙한 동네 다방 대신 근처에 처음 가보는 곳을 찾아보세요. 78세 조민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집 근처 찻집만 다녔는데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 예쁜 카페가 있더라고요. 새 메뉴 시키고 낯선 음악 듣고 바리스타와 인사 나누기. 그 순간 호기심, 이 도파민을 불러일으켜요. 뇌가 이건 재미있어 기억해 하며 불씨를 키웁니다. 할아버지는 커피 맛보다 그 분위기가 뇌를 깨워주더라고요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세요. 그게 뇌에 작은 모험을 선물합니다. 세 번째, 하루 30분 걷기예요. 꼭 한 번에 할 필요 없어요. 아침 야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으로 쪼개도 됩니다. 75세 서금자 할머니가 허리 아파서 못 걸을 줄 알았는데 하시며 시작하셨어요. 천천히 숨 쉬며 걷다 보니 뇌에서 BDNF라는 영양분이 분비됐어요. BDNF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 연결을 도단하게 합니다. 할머니는 걷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고 저녁에 가족과 이야기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루 3번, 10분씩만 걸어보세요. 그 발걸음이 뇌에 산소를 불어넣습니다. 네 번째, 혼잣말로 하루 정리. 예요. 저녁에 거울 앞에서 오늘 뭐 했지 하며 속삭여 보세요. 80세 임동진 할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하시더니 해보시곤 변하셨어요. 오늘 시장에서 만난 아저씨가 웃어줬어. 커피 맛있었어. 그 말들이 언어 중추를 깨우고 하루를 정리해줍니다. 뇌가 이건 소중해 하며 기억을 강화해요. 할아버지는 혼잣말 하다 보니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되더라고요 하셨어요. 매일 5분만 속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그게 뇌의 저녁 인사를 건넵니다. 5번째, 478 호흡예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내쉬세요. 67세 백미순 할머니가 불안할 때마다 해보셨어요.
숨 참는 게 어렵더니 하다 보니 마음이 가라앉아요. 이 호흡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하면 꿈도 맑아요 하셨어요. 하루 3번. 한 세트만 해보세요. 그 숨결이 뇌를 안아줍니다. 이 5가지 거창하지 않죠? 다른 길 1번, 새 카페 1번, 걷기 30분, 혼잣말 5분, 호흡 1세트. 제 환자분들은 이게 전부였어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런데 한 달 뒤 뇌가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시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이제 이 습관들을 리듬 있게 엮어 생활로 만드는 법 333으로 알려드릴게요.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미세 자극 5가지를 하루에 조금씩 넣다 보면 어느새 뇌가 더 주세요 하며 손을 내밀어요. 하지만 그 자극들을 흩어지지 않게 엮어주는 리듬이 필요하죠.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간 333 리듬 생활론입니다. 하루 3회, 주 3회, 월 3가지. 이 간단한 숫자가 뇌를 안정적으로 키워줍니다. 게다가 영양까지 더하면 정원이 완성돼요. 먼저 하루 3회 운동. 이에요. 10분씩 3번 쪼개서 하세요. 아침에 눈 뜨고 창가에서 팔 돌리기 10분. 점심 후 동네 한 바퀴 하 10분. 저녁 식사 후 가족과 산책 10분. 70세 오정란 할머니가 허리 아파서 못할 줄 알았어요 하시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의자에 앉아서 팔만 돌리셨죠. 그런데 한 달 만에 이제 10분 걷기가 기다려져요 하시더라고요. 이 리듬은 뇌에 꾸준한 산소를 공급하고 BDNF를 지속적으로 분비시킵니다. 할머니는 운동 후 머리가 맑아져서 손주랑 이야기 더 재밌게 해요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루 3번, 10분씩만 약속해보세요. 그게 뇌에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다음은 주 3회, 대화 예요, 친구, 가족, 이웃 누구든 좋아요. 화요일엔 옛 친구와 전화, 목요일엔 딸과 저녁 식사, 토요일엔 이웃 아주머니와 차 한 잔. 82세 황인자 할아버지가 말수가 적어져서 걱정하시던 분이셨어요. 제가 주 3회만 누군가와 이야기해보세요 했어요. 처음엔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하시더니 이웃과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어제 비 왔죠. 그 한마디가 웃음으로 이어졌죠. 대화는 옥시토신을 불러일으키고 뇌에 연결돼 있어 하이저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주말이 기다려져요 하셨어요. 여러분도 주 3회 10분씩만 누군가와 눈 맞춰보세요. 그 대화가 뇌에 따뜻한 포옹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월 3가지 새로움이에요. 한 달에 새 책 1권, 새 노래 1곡, 새 요리 1가지. 76세 정미영 할머니가 요리 이 나이에 하시며 웃으셨어요. 첫 번째 새로움으로 김치찌개에 두부 넣기를 해보셨어요. 맛이 달라지네. 그 작은 변화가 뇌에 도파민을 뿌렸어요. 두 번째는 손주가 추천한 노래 듣기. 세 번째는 동네 서점에서 시집 1권. 할머니는 새로움이 뇌를 간지르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월 3가지만으로도 뇌가 세상이 넓구나 하며 깨어납니다. 여러분도 한 달에 3번 작은 도전 해보세요. 그게 뇌에 새 봄을 가져옵니다. 이 리듬에 영양을 더하면 완벽해요. 고등어, 연어처럼 오메가3가 든 생선은 뇌세포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주 2회만 구워 드세요. 호두, 블루베리는 항산화로 뇌를 보호해요. 매일 한 줌. 간식으로요. 녹차 한 잔은 카테킨으로 뇌 혈관을 맑게 합니다. 79세 박준호 할아버지가 생선 먹기 싫다 하시더니
구이로 해보니 맛있네 하셨어요. 이제 머리가 가볍게 느껴져요. 매일 한 줌, 한 조각, 한 잔. 그게 뇌에 영양비를 내립니다. 333 리듬과 이 영양이 합쳐지면 뇌 정원이 매일 자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이제 하루가 짧아요. 하시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제 이 모든 걸 모아 뇌의 새 생일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함께 마무리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돌아보며 뇌라는 정원에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볼까요? 나이는 뇌를 약하게 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배우기를, 느끼기를, 감사하기를 멈출 때만 잠이 들 뿐입니다. 85세가 된 저도 매일 새벽, 오늘은 어떤 싹이 돋을까 하며 눈을 뜹니다. 그 마음이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씨앗이에요. 오늘 새벽 눈 뜨시면 시계는 보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손발을 1분만 부드럽게 문지르며 속으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작은 씨앗 하나가 정원을 바꾸듯 여러분의 새벽 5분이 기억과 감정의 새순을 틔울 거예요. 333 리듬으로 하루를 채우고 고등어 한 조각, 호두 한 줌, 녹차 한 잔으로 뇌를 안아주세요. 그 모든 게 여러분의 뇌에 너는 아직 피어날 꽃이야 라고 속삭이는 거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댓글에 시작했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셔도 돼요. 한 달 뒤 여러분의 변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새벽을 밝혀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실래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게는 큰 등불이 됩니다. 건강한 새벽으로 다시 만나요. 박세훈 드림